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봤었던 스트링, 인티저, 뭐, 플로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되어 있다. 이런 애들은 그냥 단순한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셀렉트문을 쓸 때, 셀렉트 뭐뭐뭐, 그냥 쓰시면 돼요. 그죠? 이벤트 네임 같은 것들은 아까 스트링, 문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셀렉트문 뒤에 그냥 필드명을 써주면 바로 조회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레코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었습니다. 레코드. 레코드 타입 중에도 null able 이라고 같이 표기되어 있던 뭐 이런 애들. 오늘 배우게 될 이커머스 이런 애들은 뭐뭐뭐 필드명 점 뭐뭐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은 얘도 셀렉트 문화에서 그냥 조회해서 볼 수가 있는 거인 거죠. 근데 얘네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골치 아파요. 얘네가 제가 저 조금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이 리피디드 레코드 구조체로 되어 있는 둘 다 구조체이고 중첩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템즈 같은 경우에는 언네스트 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벤트 파람도 같이 언네스트 해서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벤트 파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밸류 기준으로 이제 얘를 빼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네스트를 쓸 때 아이템즈에 쓸 때랑 이벤트 파람즈에 쓸 때랑 조금 문법이 달라요. 조금 문법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빅쿼리에서 데이터 타입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뭐 단순값은 그냥 다른 데서 배웠던 것처럼 셀렉트 뭐뭐로 빼면 돼. 레코드다. 근데 널 레이블로 돼 있다. 그러면 점을 찍어야겠구나. 여기까지 하시고도, 리피디드 레코드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스키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레코드인데 리피드가 붙어 있다. 여기 스키마 기준으로 보면 얘도 유저 프로퍼티죠. 유저 사용자의 속성을 담고 있는 레코드인데 리피드로 되어 있다. 이런 애들은 언네스트라는 걸로 한번 풀어줄 필요가 있다까지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순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안 해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아까 해본 것처럼 그냥 이 필드명을 쓰면 되고, 여러분들 필드명 쓰기 어렵다. 필드명을 쓰기가 좀 어렵다. 나는 생소해서, 생소해서, 생소해서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클릭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이벤트 데이트 얘 뽑고 이벤트 타임스텝도 뽑아야 되고 이벤트 네임도 뽑아야 되고 클릭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요. 지금 에러가 나는 거는 여기 우리 프로젝트 아이디 여기에 있는 요 테이블에 있는 점 세 개 부분 누르시고 점 세 개 부분 누르시고 아이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프로젝트 데이스타트 그 테이블명까지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은 뭐 그냥 클릭만으로도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단수값 같은 것들은 다 조회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단수값은. 자, 레코드인데 널 에이블로 돼 있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레코드. 레코드니까 얘는 일단 한 행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레코드니까. 그 널 레이블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얘 그냥 널 값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냥 의미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어쨌든 리피디드가 아니죠. 그죠? 얘랑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뭐뭐 점 해서 조회를 하십니다. 이커머스 점 토탈 아이템 퀀티티 합시면은 이제 총 그 판매 개수, 아이템의 판매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컴을 배우는데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컴을 배울 건데 이컴 데이터는 사실 엄청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데이터랑 이제 엮어서 보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ecomerce.com 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안 나오니까 이커머스
그냥 뭐 클릭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클릭해서 넣어서 만약에 이렇게 조회를 해서 본다라고 치면 널값이 당연히 나오겠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우리가 이벤트 기준, 한 행에 한 이벤트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이커머스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뭐 예를 들면 페이지 뷰 이벤트에 이커머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퍼체이스 이벤트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데이터를 조회해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리피드 널 에이블 형태의 데이터는 그냥 점 써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얘 보겠습니다. 얘가 제일 헷갈리죠. 리코드 리피티드. 우리가 레코드 리피티드라고 되어 있는 이 구조체, 배열 형태의 구조체 같은 경우엔 이벤트 파람하고 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벤트 파람즈하고 그다음에 유저 프로퍼티, 사용자 속성에 대한 거, 아이템즈라는 우리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필드, 요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헷갈리는 건 그겁니다. 아이템즈는 그냥 언네스트 필드 이름 이런 형태의 되게 단순한 형태로 뺄 수가 있어요. 물론 구조는 다르지만. 근데 이벤트 파란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문을 제가 여기다 우리 이렇게 좀 예시로 넣어놓긴 했는데 키와 밸류 값 기준으로 셀렉트문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밸류.int 밸류인데 어떤 키야? j 세션 아이디를 언네스트한 이벤트 파람즈 프롬에서 빼줘. 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 요 구문 자체는 사실 세션 숫자를 카운팅할 때 그 언레스 구문에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에는 사실은 요 구문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전체 스키마를 바라봤을 때, 이 유형과 모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내가 어떻게 데이터가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라는 큰 그림 정도만 지금은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이제 얘네들을 방금 배웠던 언네스트다 뭐다 뭐 이제 쿼리 뭐 셀렉트 뭐다 해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쿼리를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얘가 1차적으로 이제 마케터나 기획자들이나 하시는 분들, 빅쿼리를 이제 우리가 개발자나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쓰지 않는 분석 입장에서 쓰는 분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해 나가는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 얘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테이블, 구조가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정규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한 행의 데이터가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쿼리문을 복잡하게 쓰거나 어떤 다른 형태로 조회해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얘는 다른 데이터랑 붙여서 몰라도 되게 힘들겠죠. 구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플래튼, 세셔나이즈 뭐 이런 뭐 용어를 쓰긴 하는데 한 행에 한 개의 데이터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정규화된 테이블로 만드는 걸 배우는 게 2차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얘를 왜 배워야 되냐? 얘를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만들어 놔야 우리가 루커 스튜디오 또는 태블로 또는 뭐 다른 시각화 툴 또는 뭐 에즈 데이터랑 연결해서 본다든가 뭐 다른 데이터랑 연결해 보는 약간 데이터 엔지니어가 할 법듯한 일들을 꿈꿔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요 테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한 행에 한 데이터가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 여러분 우리가 회사 가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죠? 많이 하는데, 빅쿼리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GA4 데이터는 다 공통의 구조, 스키마를 가지고 빅쿼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 가니까 조금 달라요.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디멘전이라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그 맞춤으로 만든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99% 정도는 비슷할 거예요. 그 GA4의 데이터가 빅쿼리로 나올 때 그 나오는 방식을 뭐 조금씩 이제 옵션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거의 99.9% 거의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 어 같이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쿼리를 연습하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저는 강사님, 저는 마케터고, 그리고 저는 그냥 기획자고, 저는 개발 백그라운드가 아닌데, 그 빅쿼리에서 뭐 GCP를 써야 돼요, 이제. 그 빅쿼리 내에, GCP 내에 빅쿼리가 있는 거니까.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자동화해서 만들고 적재하고 하는 거를 저는, 못하니까. 그러면 루커 스튜디오에 빅쿼리를 연결하는 거 저는 못하겠네요. 아닙니다.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빅컬에서 워낙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고 이제 실무자들이 꼭 필요하다 보니까 좋은 서비스들이 많아요. 저희도 배우긴 할 건데 잠깐 보시면 저희가 뭐 이제 데이터 폼이나 뭐 이런 거 잠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잠깐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 폼이라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우리 GA4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벤트 데이트라는 데 우리 GA4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인트라데이라는 실시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 데이터 폼 쓰시면은 데이터 폼이라는 서비스 쓰시면은 얘 알아서 쿼리가 다 굴러가서 이벤트별로 또는 세션별로 트랜잭션별로 여기 다 정리를 해줘요. 실시간 데이터까지 다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얘가 좋은 게 뭐냐면 날짜가 지나면 우리가 매번 쿼리를 실행할 필요 없이 다 자동화돼 있어서 다 데이터를 누적해서 다 적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은 세션 수준의 데이터를 다 행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는 얘 루커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요 테이블만 딱 연결하면은 바로 그냥 클릭 해서 대시보드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잘 쓰라고, 기본적인 대시보드 그냥 여기에 바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해서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대시보드까지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무료예요. 그래서 얘 끌어다가 우리 회사 거 데이터 폼으로 한번 클릭해서 한번 싹 돌려서 이벤트 수준, 세션 수준, 트랜잭션 수준 테이블 자동 생성된 거에 얘 꽂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대시보드 다 이런 거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요는 뭐냐, 요는. 우리가 클릭해서 쓰는 건 나중에 내가 수정을 못 해요. 그죠? 근데 얘네는 오픈 소스라서 다 수정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내용을 알고 내가 쿼리를 알아야, 내가 이벤트 파람에서 뭐라도 뺄 줄 알아야, 언네스트 할 줄 알아야 얘네들도 다 고쳐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는 어쨌든 배우셔야 되고, 뭐, 챗GPT의 도움을 받으시던,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으시던, 기초는 알고 계셔야 그 쿼리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최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항상 이 앞부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